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8일 오픈 DMQA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주제는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안인범이고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컴퓨터 비전 분야로서 비주얼 인스펙션을 위한 딥러닝, 그리고 금일 세미나 주제인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입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세미나는 인트로덕션을 시작으로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고, 최근 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에 대한 내용과 최근 연구들을 소개한 뒤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Semantic Segmentation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Semantic Segmentation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다루는 문제 중 하나로, 이미지 내의 모든 픽셀에 대해 클래스를 분류하여 의미 있는 단위로 대상 객체를 분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를 오른쪽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의미 있는 범주로 이미지 내의 모든 픽셀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예시의 경우는 사람, 자동차, 배경의 범주로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분류한 예시입니다. 이러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주 다양하지만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문제는 상당히 높은 이미지 인식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활용되는 분야도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자율주행이죠.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을 할 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을 픽셀 단위로 분류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의료 영상 분야입니다. 단순히 이 엑스레이 영상이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느 위치에 질병이 있느냐를 인식해주게 됩니다. 또 제조산업에서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표면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이렇게 결함 영역을 분할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위성 영상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여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미지 인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과 같이 입력 이미지와 그에 맞는 정답, 즉 레이블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에 입력하여 어떤 예측 결과를 얻고 이것을 레이블과 비교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잘 학습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에서의 딥러닝 모델과 마찬가지로 최근 딥러닝 모델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블, 즉 정답 데이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문제에 있어서 정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류 문제에서 정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 수준의 레이블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픽셀 단위로 레이블을 부여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이미지는 강판의 표면 결함 탐지를 위한 데이터셋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인 결함 부위를 표시한 정답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결함이라는 것이 일정한 모양이 아니라 상당히 불규칙한데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정말 결함의 모양대로 정확하게 레이블링을 한 반면 왼쪽의 경우는 딱 봐도 결함이 아닌 정상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포함돼서 결함이라고 레이블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는 픽셀 단위의 레이블링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렇게 잘못된 정답 데이터는 학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정답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세미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가 그것인데요. 위클리 슈퍼바이즈드의 경우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완전한 픽셀 단위의 정답이 아닌 대략적인 마스크 또는 이미지 단위의 레이블 등 상대적으로 작은 정보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는 전체 데이터 셋 중 일부 소수의 데이터에만 정답이 주어지고 다수의 데이터에는 정답이 없는 경우로 정답이 없는 다수의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언슈퍼바이즈드는 모델 학습에 있어서 정답 데이터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주어진 이미지만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이 중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에 대해 다루겠으며 참고로 Weekly Supervised의 경우는 저희 연구실 조영원 연구원이 발표한 Introduction to Weekly 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세미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Unsupervised Learning, 즉 비지도 학습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정답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력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보면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모델에서 나온 예측 결과와 비교할 정답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클러스터링부터 해서 오토 인커더, 겐, 그리고 최근 많이 연구되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등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의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정답인 레이블 없이 이미지만을 학습하여 아래처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다만 이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학습 시 클래스의 개수는 사전에 지정하여 주어지게 되고요. 모델을 평가할 때는 클래스의 개수만 지정했고 클래스의 내용이나 순서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 결과와 정답 레이블을 매핑하는 과정을 한번 거친 후 실제 정답과 비교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매핑하는 과정은 헝가리안 메소드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리니어 어사인먼트 문제를 풀어내어 매핑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나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연구는 2019년에 발표된 이 IIC라는 방법론 연구 이후 이를 베이스라인으로 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IIC 이전에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IIC를 기점으로 딥러닝과 뮤추얼 인포메이션 기반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는 Papers with Cod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연구 분야의 리더보드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연구는 주로 이 리더보드에 있는 연구들이 되겠고 이와는 별도로 겐 기반의 연구도 존재합니다. 2021년에 발표된 Labels for Free라는 연구는 이 스타일 겐을 기반으로 하는데 겐 기반은 아직까진 foreground와 background만 구분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세미나에서는 겐 기반의 연구는 제외를 합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Labels for Free와 같은 겐 기반의 연구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IC 방법론을 베이스로 하는 연구들은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모델 학습의 오브젝티브로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아래 리더보드 중 PICI를 제외한 이 4개의 연구가 Mutual Informati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의 최신 연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Mutual Informatio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utual Information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델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에 대해 데이터 증강을 적용하여 파지티브 페어를 만들고 이를 모델에 각각 통과시켜 얻은 결과에 대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Unsupervised Segmentation 최근 연구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 먼저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utual Information, 상호 의존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 확률 변수의 상호 의존성을 측정한 것으로 한 변수를 통해 얻어지는 다른 한 변수에 대한 정보량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활용 관점에서 보면 두 확률 변수의 독립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 마치 상관계수와 유사하게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Mutual Information은 보통 i로 표시합니다. x와 y 변수 간의 Mutual Information이라고 하면 이것은 px, y 그리고 px 곱하기 py의 KL 다이버전스로 정의가 되고 이것을 좀 더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복잡해 보이실 텐데요. 우선 이 KL 다이버전스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학습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반적인 KL 다이버전스는 어떤 P와 Q 확률 분포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쓰이고 통상 이 차이를 줄이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다시 Mutual Information의 수식을 보면 이것은 두 확률 분포 px, py와 px, py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분포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x와 y의 독립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차이가 작다, 극단적으로 차이가 없이 두 분포가 같다라고 하면 이는 px, y가 px, py와 같다라는 것이 되고 이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x와 y가 독립관계일 때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따라서 Mutual Information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이 낮다는 것이고 이는 곧 두 변수가 독립관계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반대로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둘은 의존관계, 즉 상호 의존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두 확률 변수 x와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하여 두 변수의 상호 의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 자체가 정보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먼저 hx는 x에 대한 엔트로피로 변수 x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hx 기분 y는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엔트로피, 즉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 두 개의 차로 표현이 되는데 이는 원래 x의 엔트로피에서 y가 주어졌을 때 x의 엔트로피를 차감한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감소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변수 x의 불확실성이 y가 주어짐으로써 얼마만큼 감소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x와 y의 상호 의존 정보량, Mutual Information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utual Information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변수 간의 독립관계를 표현해서 Mutual Information이 최대화되도록 학습하여 두 변수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Mutual Information을 불확실성이 감소되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utual Information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총 3개의 케이스를 볼 건데요. 먼저 x와 y가 독립관계일 때입니다. 두 개의 동전을 던진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 헤드와 테일이 나올 경우의 확률이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 안의 숫자는 각 경우에 대한 확률, 이 밖에 있는 숫자는 마지널 확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x와 y의 mutual information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0이 나오는데요. 이를 앞에서 설명드린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 변수가 주어졌을 때 x 변수의 불확실성이 감소되는 양은 0이다. 즉, y 변수가 주어져도 x 변수의 불확실성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x와 y의 상호 정보량이 0이므로 x와 y는 독립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는 당연히 x와 y의 관계가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뮤추얼 인포메이션 계산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x와 y가 완전한 의존 관계일 때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상황에서 한 동전은 헤드, 다른 한 동전은 테일이 나올 확률이 0인 경우입니다. 즉, 한 동전의 결과만 알면 나머지 한 동전이 헤드인지 테일인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해 보면 1이 나옵니다. 즉, y 변수가 주어졌을 때 x 변수의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고 두 변수의 상호 정보량이 1이므로 x와 y는 완전한 의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x와 y가 독립도 아니고 완전한 의존 관계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마다 약간씩 발생할 확률이 다른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 중 한 동전에서 만약에 테일이 나온다면 나머지 한 동전은 헤드가 나올 확률이 100%이지만 한 동전이 헤드라면 나머지 한 동전은 헤드 또는 테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해 보면 0.3113이 나오는데요. 이는 곧 y 변수가 주어졌을 때 x 변수의 불확실성은 0.3113만큼 감소된다고 할 수 있고 x와 y는 0.3113만큼의 상호 정보량을 가지는 의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문제에 이러한 Mutual Information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IRC 논문의 저자에 따르면 Mutual Information을 사용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Mutual Information을 최대화한다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이러한 파지티브 페어 간의 공통된 특징이 잘 추출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이미지만으로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식을 엔트로피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앞부분은 y 자체에 대한 엔트로피, 뒷부분은 y'이 주어졌을 때 y의 엔트로피인데 이 전체를 최대화한다는 것은 hy를 최대화하면서도 hy 기분 y'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hy를 최대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클래스가 3개인 상황에서 각 클래스별 확률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이 hy가 최대화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모든 클래스에 대해 똑같은 확률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델을 학습한다면 예상하시다시피 아무런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반대로 hy 기분 y'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y'이 주어졌을 때 y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하나의 클래스에만 높은 확률 값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degenerate solution이라는 빈 클러스터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hy를 최대화하는 것과 hy 기분 y'을 최소화하는 것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고 이것을 적절하게 밸런싱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인 것입니다. 즉 hy는 최대화, hy 기분 y'은 최소화하도록 균형을 이루면서 클러스터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디제너레이트 솔루션과 같은 문제를 회피하면서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을 연구한 방법론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Papers with Code의 리더보드에 있는 방법론들 중 IIC를 비롯해 4개의 방법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IIC입니다. Invariant Information Clustering for Unsupervised Image Classification and Segmentation 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ICCV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2022년 3월 18일 현재 364회 인용되었고요. IIC는 Invariant Information을 사용한 Unsupervised Learning 방법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IIC의 모델 구조입니다. 우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위한 IIC 모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IIC의 이름 자체에 클러스터링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그 K-민즈와 같은 직접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그러한 학습 방식이 아니고요. CNN을 통해 학습된 특징 벡터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통해 클러스터 레이블, 즉 어떤 클래스인지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IIC 모델의 구조는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이미지가 입력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CNN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피처를 추출하고 이를 FC 레이어에 통과시켜 클러스터 프로버빌리티를 얻음으로써 해당 이미지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학습할 때는 입력 이미지에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여서 포지티브 페어를 만들고 이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통과시켜 얻은 결과와 원래 이미지의 결과를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을 목적식으로 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Mutual Information을 최대화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이미지 간의 공통 특징을 최대한 추출하도록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Invariant Information Clustering이라고 본 논문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 동전 던지기 예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이 담긴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이것으로 Mutual Information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Mutual Information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G로 표현이 됐는데요. 이 HG를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HG given G 프라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에서 발생하는 디제너레이트 솔루션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IC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이제 오버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CNN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어떤 헤드를 추가하는 건데요. 이제 목표로 하는 클래스 수보다 더 많은 클러스터 수를 가진 오버 클러스터링 헤드를 추가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로 하는 클래스와 관련이 없는 이미지까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으로 이미지에 더 좋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학습에 활용한 방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예시로서 STL10 데이터셋을 들었는데 이제 목표 클래스 10개에 대한 데이터 외에 데이터가 훨씬 그 이외에 데이터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했다고 합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이 오버클러스터링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데이터셋에서 15.8%포인트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오버클러스터 수는 70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IIC에서는 이제 이 해당 방법론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문제에 구현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전체 정보가 아닌 부분적인 패치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픽셀 단위로 픽셀을 중심으로 한 패치와 포지티브 페어 이미지에서 T만큼 이동한 패치와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이 좀 복잡해지는데 결국은 이제 픽셀 단위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고 앞에서 보신 이러한 테이블로부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근접 패치와의 로컬 스페이셜 인베리언스, 즉 픽셀 주변의 어떤 공간적인 불변성을 가정하고 그 주변과의 공통 정보를 최대화하면서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만 가져왔는데요. 먼저 데이터셋은 총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코코스터프에서 15개, 3개의 클래스를 가진 데이터셋과 푸트담 6개, 3개의 클래스를 가진 데이터셋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이 오버 클러스터링의 클래스 개수가 중요하겠는데요. 저자는 이제 목표로 하는 클래스 수에서 3배에서 5배 정도의 오버 클러스터링 숫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네트워크는 컴브 레이어를 6개 쌓은 아주 심플한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존 방법론들보다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시각화된 결과를 봐도 정답에 꽤 가깝게 예측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Auto-Regressive Clustering AC입니다. Auto-Regressive Unsupervised Image Segmentation 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ECCV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금일 기준 17회 인용되었습니다. AC 논문은 IIC를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IIC와 동일하게 Mutual Information을 목적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파지티브 페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클러스터링은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모습은 IIC와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 2개의 유사한 뷰를 만들고 이에 대한 결과들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적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다만 AC 논문의 특별한 점은 모델에 마스크드 컨볼루션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마스크드 컨볼루션은 이미지 생성론 방법론 중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인 픽셀 CNN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의 일부를 가린 채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AC 논문에서는 이 마스크드 컨볼루션을 통해 입력 이미지에 대한 2개의 뷰를 생성하고 예측된 결과에 대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였습니다. 마스크드 컨볼루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CNN 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에 대해 컨볼루션 필터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연산을 하는 것인데요. 이 마스크드 컨볼루션은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 필터의 일부 웨이트에 마스킹, 즉 0을 적용하여 컨볼루션 연산 시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드 웨이트는 모델 학습 시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픽셀 CNN에서 제안한 기존의 마스크드 컨볼루션은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제안한 것으로 픽셀이 이미지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러한 방향만을 가정하고 한 가지 형태만을 가진 마스크드 컨볼루션을 제안하였습니다. AC 연구에서는 이것이 한 가지 방향만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을 제안하고 마스크드 컨볼루션 역시 플립과 로테이션을 통해 다양하게 변형하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마스크드 컨볼루션으로 원본 이미지에 대한 2개의 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AC 논문에서는 기존의 마스크드 컨볼루션처럼 마스킹된 웨이트가 너무 많으면 리셉티브 필드가 줄어들고 학습되는 웨이트의 수가 줄어들어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화된 마스크드 컨볼루션을 제안합니다. 또한 마스크드 컨볼루션의 특성상 한 픽셀에 대한 리셉티브 필드에서 이러한 블라인드 스팟, 즉 연산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러한 지그재그 타입의 마스크드 컨볼루션 형태도 추가를 하게 됩니다. 마스크드 컨볼루션으로 모델을 학습할 때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 다양한 형태의 컨볼루션 중 2개를 샘플링을 하고 적용해서 원본 이미지에 대한 2개의 뷰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통과시켜서 뮤추얼 인포메이션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는 unmasked weight만 업데이트를 하고 masked 된 weight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게 됩니다. 모델의 목적식은 IIC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뷰로부터 나온 아웃풋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게 되고요.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마스킹을 하지 않고 트레이닝 단계에서 학습된 노멀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하여 픽셀 단위의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는 베이스로 삼은 IIC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시각화된 결과도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다양하게 진행했는데 그중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입력 이미지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원래는 동일한 한 이미지를 마스크드 컨볼루션만 다르게 적용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생성하는 것인데 두 번째 네트워크에 입력할 때는 이미지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실험한 결과 한 이미지를 동일하게 어그멘테이션 없이 적용하는 것보다 한 번은 다양한 종류의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이 성능이 좋음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마스크드 컨볼루션의 종류를 샘플링 할 때 종류가 다양할수록, 즉 개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도 실험을 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AC 연구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목적식으로 사용한 점은 IIC와 동일하지만 포지티브 페어를 만드는 과정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적용했고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InfoSeg입니다. Unsupervised Semantic Image Segmentation with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 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Germ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현재 코코스터프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연구입니다. 먼저 InfoSeg는 기존 연구인 IIC와 AC의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연구가 이미지의 글로벌 컨텍스트를 모델 학습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픽셀 단위의 클래스 예측은 전체 이미지 정보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과 같이 작은 패치를 통해서만 특징을 추출하는 것은 충분한 모델 학습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연구가 이미지의 특징과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학습하면서 학습 초반에 학습해야 할 고차원의 특징 대신 저차원의 특징이 학습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인포세그의 전체적인 모델 구조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점들을 반영했는데요. 먼저 크게 세그멘테이션 스텝과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즈 스텝으로 나누었고 세그멘테이션 스텝에서는 글로벌 피처를 로컬 피처와 함께 학습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MI 맥시마이제이션 스텝에서는 이제 로컬 피처와 글로벌 피처의 MI를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도록 모델 학습을 시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 스텝입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러한 블록들을 사용해서 로컬 피처와 글로벌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피처는 이미지 전체 영역에 대한 고차원의 표현을 학습하고 목표로 하는 클래스 수만큼 피처를 생성합니다. 로컬 피처의 경우는 이미지의 부분 패치 영역의 특징을 학습하며 픽셀 위치별로 계산이 됩니다. 각각 추출된 로컬과 글로벌 피처는 닷 프로덕트 연산을 통해 픽셀 단위의 클래스 확률 값을 예측하고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MI 맥시마이제이션 스텝에서는 로컬과 글로벌 피처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도록 하는데요. 앞에서 구한 픽셀 단위의 확률 분포 V에 글로벌 피처 H를 곱해서 이제 S라는 결과를 얻고 이것과 로컬 피처와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함으로써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기존 연구들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로컬 피처와 함께 글로벌 피처를 학습하여 활용한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논문은 PICIE입니다. 2021년 CVPR에서 발표되었고 금일 기준 7회 인용되었습니다. PICIE는 Pixel Level Feature Clustering Using Invariance and Equivariance를 뜻합니다. PICIE는 지금까지 소개드린 뮤추얼 인포메이션 기반의 연구와는 달리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픽셀 레벨 피처 레프레젠테이션과 K-means 클러스터링을 동시에 학습하고 이를 통해 픽셀 단위로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 입력 이미지에 대해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두 개의 뷰를 생성한 뒤 각 뷰에서 얻은 픽셀 레벨 피처의 클러스터링 결과가 같아지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PICI의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PICI의 알고리즘 수도코드를 보면서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토메트릭 트랜스폼과 지오메트릭 트랜스폼을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각 트랜스폼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이때 포토메트릭 P는 서로 다른 두 개, 지오메트릭 G는 이제 한 개만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풋 이미지를 두 개의 뷰에 입력을 하는데 첫 번째 뷰는 P1을 적용한 뒤 모델에 통과를 시키고 그 후에 G를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 뷰에서는 P2를 적용한 뒤 G를 바로 적용하고 그 뒤에 모델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각각 픽셀 레벨 피처인 G1과 G2를 얻게 됩니다. 이때 P 트랜스폼은 픽셀의 컬러와 관련된 어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invariance, 즉 불변해야 하고 G 트랜스폼의 경우는 픽셀의 위치와 관련된 어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equivariance, 즉 레이블이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픽셀 레벨의 피처를 가지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적용을 하고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수도 레이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픽셀 레벨 피처 G와 클러스터링 결과를 가지고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요. 로스는 이제 within 로스와 크로스 로스로 구성이 되며 이제 각 로스는 이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within 로스는 이제 view 1, 2 각각의 피처와 클러스터 중심과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크로스 로스는 view 1에서의 픽셀 레벨 피처와 view 2에서의 클러스터 중심 그리고 view 2에서의 피처와 view 1에서의 클러스터 중심과의 거리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PICIE가 포토메트릭에 대한 인베리언스와 그리고 지오메트릭에 대해서는 이퀴베리언스를 가정했기 때문에 G1과 G2의 클러스터링 결과가 서로 같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PICI는 이제 이전 연구와는 달리 좀 더 많은 클래스 수를 가진 데이터셋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요. 27개, 15개 클래스를 가진 코코 데이터셋에서 이전 연구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시각화된 결과에서도 IIC나 슈퍼바이스드보다도 오히려 좋은 성능을 보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 Semantic Segmentation 문제가 픽셀 단위의 레이블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Un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점 설명을 드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에서는 전반적으로 파지티브 페어를 생성한 후 뮤추얼 인포메이션 최대화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이 문제에 필요한지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함께 살펴본 이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파지티브 페어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연구되고 있지만 이 문제 자체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고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문제와 최근 연구들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